뜨거운 불길을 치솟고 있는 집안에 노인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관 A씨가 노인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가득 찬 연기 때문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구석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노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소방관 A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만 있었다면 열화상 카메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열을 감지해 이를 실화상으로 변환시켜주는 비접촉식 측정기기입니다. 즉, 이것만 있다면 연기로 가득 찬 화재 현장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죠. 열화상 카메라만 있었다면 노인을 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한 대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 소방서마다 겨우 한두 대가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1kg이 넘다 보니 무거운 화재 진압 장비와 함께 사용하려면 체력이 좋은 소방관들도 힘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화상 카메라는 필요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던 소방관 A씨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무모한 도전은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드는 무한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현직 소방관이었던 그가 시작한 무모한 도전은 모든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저렴한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자였습니다. 틈틈이 자료를 찾고 연구에 몰두한 끝에 프로토타입을 구성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방관이었던 그에게는 이걸 상용화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고민을 하던 소방관 A씨는 평소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의 주인에게 협업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블로그의 주인장은 삼성 소속의 한 연구원이었죠. 연구원은 흔쾌히 소방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도 함께 참여하며 보급형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 팀 이그니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팀원 모두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따뜻한 열정에 보답하듯 생각지도 못한 해문이 2개나 굴러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해문은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며 개발 지원금을 확보한 것. 두 번째 해문은 삼성전자의 C랩 연구원들이 팀 이그니스의 지원군을 자처한 것. 든든한 자금과 지원군이 함께 주자 보급형 열화상 카메라 프로젝트는 정말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직 소방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 최대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상했는데요. 무거운 화재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방진, 방열, 방수 기능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전국 소방대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하게 기능은 최대로, 가격은 최소로 만드는 것이 팀 이그니스의 목표였습니다. 팀 이그니스는 제품을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실제 화재 현장과 똑같이 구성해둔 실습장에 가서 제품을 직접 사용하며 훈련하고 제품을 불에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개발 중 자료가 부족할 때나 부품 수급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 삼성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7년 10월 팀 이그니스의 손에서 무게 350g, 제작 단가는 50만 원인 고급형 열화상 카메라 이그니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삼성전자는 마지막까지 큰 선물을 주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완성된 보급형 열화상 카메라 이그니스를 1000대나 구입해 전국 18개의 도시에 위치한 소방서, 구조대, 그리고 안전센터 등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이그니스가 보급된 후 전국 소방관들의 생생한 후기가 전해졌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덕분에 화재 현장에서 무사히 첫 인명구조를 해냈다는 신입 소방관, 부족한 열화상 카메라를 사비로라도 사기 위해 적금을 붓고 있던 소방관의 감사 인사, 사악한 연기 때문에 놓칠 뻔했던 2명의 생명을 열화상 카메라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는 소방관. 보급된 열화상 카메라를 보고 그동안 화재 현장에서 끔찍한 동료들이 떠올라대는 소방관. 소방관들이 전해온 생생한 후기에는 이그니스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그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왔는데요. 2년간 현장에서 사용되며 나온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화면을 더 키우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등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이그니스와 재난 현장 통신 장비도 삼성이 또 한 번 각각 1000대씩 전국의 소방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베트남 소방청에도 이그니스 제품을 기부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이 만든 열화상 카메라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도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가격에 각 소방서마다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했던 장비가 많은 소방관들의 손에 들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기적은 비전문가였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팀 이그니스, 한경순 소방관님과 김윤래 연구원님, 그리고 한국기술대 학생이었던 박선희, 한규동, 김홍주, 윤여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은 많이 자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11월 9일 제62주년 소방관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이분들을 자랑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한국 소방 현장은 현직자가 절실한 마음으로 장비 개발에 뛰어들 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장비를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안전장비마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하루빨리 소방 예산이나 장비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 소방대원들의 안전부터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여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정된 소방의 날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소방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장소의 대피 경로를 파악하라. 만약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꼭 그 건물의 비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과 출입구를 확인한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가능하겠죠.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귀찮더라도 대피로와 출구 숙지는 나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소화기 사용, 점검, 관리. 여러분의 집에는 소화기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됩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모든 가정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화기를 집에 두기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하고 언제든지 소화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소화기 사용법. 가장 먼저 바람을 등지고 화점에 너무 가깝지 않은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하는데요. 준비가 끝났다면 바람을 등지고 한 손은 손잡이에 한 손은 노즐을 잡은 뒤 화점을 향해 골고루 발사해줍니다. 소화기의 점검 및 관리. 우선 육안으로 보았을 때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 부분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소화기 분말이 굳지 않도록 소화기를 흔들어줍니다. 소화기 윗부분에 기를 대고 뒤집어서 분말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날만 정상 제품인데요. 만약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안에 있는 분말이 굳은 것이니 즉시 교체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화기가 10년이 지났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검색합니다. 그럼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이 뜨는데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접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과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모든 국민이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몰랐더라도 오늘 재미주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